어, 저번 시간에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좀 직접 보면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재는 저번 학기랑 똑같은 책을 쓰고요. 뭐 번역본 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책 PDF 파일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 다 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저번 학기랑 좀 달라진 거는 제가 과제 대신에 퀴즈를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중간고사 저번 학기랑 똑같이 80분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기말은 저희가 따로 뭐 날을 뭐 잡아서 뭐 보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8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 기말 이때 뭐 4월 24일이랑 6월 19일에 보려고 하는데 혹시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뭐 이번 네. 교생 4월이라서 저게 네. 표를 못 나왔어요. 그죠. 교생 혹시 하시는 분? 아, 그럼 4월에 그러면은 중간고사 기간에는 저 때도 못 오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중간 이거 강의계획서에는 뭐 중간고사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중간고사 대신에 그 약간 테이크홈 이그잼 같은 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4월 24일. 아 근데 혹시 교생이면은 그럼 주말에 시험을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될 테니까 상관없나요? 뭐 어떤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일에 제가 테이크홈 이그잼 해서 뭐 목요일까지 제출해라라고 하면은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세요? 교생하는 사람들은 네. 저는 교생 안 하는데 네. 다음 목요일에 수업이 있다 보니까 네. 주말이다. 그쵸?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너무 긴가요?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냥 근데 그 뭐 여러분들 서로 뭐 공유하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서로 공유를 해도 그 뭐 본인만의 언어로 적어서 내면 되니까 제가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긴가? 그래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니까 토요일 이틀 동안 해서 제가 뭐 토요일 오전에 공개를 해서 뭐 일요일 뭐 23시 59분까지 제출하게끔 하는 걸로 하면은 너무 좀 주말이라 부담스럽나요? 괜찮나요? 네, 일주일은 너무 기니까 그래도 좀 일주일이면 막 네. 네, 토일 이렇게 이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에 테이크홈 이그잼. 근데 테이크홈 이그잼이라고 해서 막 너무 어렵고 뭐 그런 거는 내지 않을 테니까. 그다음에 그럼 기말은 괜찮죠. 교생 끝나니까. 네, 그래서 기말은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중간고사는 제가 본다고 되어 있는 테이크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더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중간고사를 대체할 만한. 아예 안 보기는 또 좀 그러니까 테이크홈 이그잼 같은 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 혹시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네, 없으시면은 그냥 뭐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그러면은 날짜가 언제지? 4월 그 주에 보는 게 나으니까 27, 28? 네. 이때 그러면은 테이크홈 이그잼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 난이도나 뭐 이런 거는 네, 그때 제가 가서 좀 더 아무튼 문제는 조금 80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많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네, 중간고사는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생이면 보통 수요일에는 다 못 오시나요? 아니면은 이때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마다 기간이. 아, 그쵸, 다르죠. 네. 혹시 뭐 교생 때문에 못 오시게 되면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그건 출석 처리를 할 테니까. 네. 그다음
그다음에 퀴즈는 제가 4번 본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때도 못 올 수가 있죠. 그럼 못 오는 경우에는 혹시 일정이 아직 안 나왔나요? 나와요. 네. 그러면 혹시 교생 나가시는 분들은 교생 일정 같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퀴즈 날짜 같은 거를 뭐 고려를 뭐 바꾸든지 아니면은 퀴즈 못 보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집에서 풀어서 낼 수 있는 문제로 뭐 바꿔서 내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퀴즈는 4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로 직전 시간까지 배운 거에서 내고 뭐 누적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일부를 또 시험 문제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제가 따로 내지는 않는데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좀 다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를 따로 제가 내지는 않는데 그 연습 문제 중에서 제가 보통 월요일에는 책에 있는 진도를 좀 많이 나가고 수요일에는 좀 문제 못 나간 진도 좀 더 나가고 문제를 좀 더 풀어보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석은 여러분들 교생 실습도 있고 하니까 결석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관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까지는 결석 해도 되고 이거는 저번 학기랑 똑같이 하고 대신에 결석이 4분의 1은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혹시 아프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못 오는 경우에도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출석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필름 러닝이기도 하고 수요일에 하는 것도 대부분 녹화해서 올리니까 못 오더라도 진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조절을 하셔서 교생 실습 갔다고 하면 힘드니까 그 다음 주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제가 보통 진도를 나가고 책에 있는 정리나 어떤 렘마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증명을 하고 이제 책에 있는 예제를 몇 개 그때 중요한 것들은 하겠지만 좀 못 풀어본 것들은 수요일에 복습할 겸 하면서 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강일이 수요일에 2번이 있는데 어차피 월요일은 저희가 필름 러닝이니까 어차피 출석 체크 이런 거 없고 제가 녹화한 영상을 그대로 올릴 텐데 수요일에 2번이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아마 공휴일이죠. 아마 법정 공휴일인가? 그래서 이거 다 휴강을 하고 이렇게 강의실로 안 오셔도 되고 제가 사전 녹화한 영상 올리고 월요일이랑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올리고 그때도 다 출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학점도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어차피 인원수도 별로 없고 절대평가이기도 하니까 학점은 제가 여러분들이 대체로 다 잘 하셨으면은 다 잘 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안 보면은 F이기 때문에 시험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테이크홈 이그잼 같은 것도 파일을 제출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 늦지 않게 제출하고 기말 시험도 이제 보시면은 F 학점은 아니니까 어쨌든 F는 결석이 4분의 1이 넘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하나라도 안 보면은 F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은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네. 아마 저번 학기랑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고 달라지는 거는 퀴즈만 보는 건데 그래도 제가 좀 피드백을 좀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제로 내면은 문제도 너무 많고 하니까 제가 꼼꼼하게 보기가 힘들었는데 그리고 대충 맞게 풀었으면은 맞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피드백을 잘 하면은 제가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퀴즈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에서 제가 이것도 채점 빨리 하고 돌려드리는 것도 빨리 돌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퀴즈로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문제 푼 거에 대해서 풀이를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퀴즈로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 뭐 복습을 저번 시간에 좀 하기는 했는데 제가 뒷부분에서 이번 학기에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또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복수함수론 2에서 제가 뭐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좀 진도상 제일 뒷부분에 있는 거는 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적어 두기는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9장에 나와 있는 거, 이 9장 이 레지듀 티오렘까지가 아마 임용 범위인 거로 아는데 맞나요? 레지듀 티오렘보다 더 뒤에 있는 것도 종종 나오나요? 어떤가요? 혹시? 네, 이게 유수정리입니다. 보통 네, 보통 아마 유수정리까지 네, 그거는 9장에 나와 있어요. 네, 이게 아마 평가 원리일 텐데 맞나? 네, 아마 그리고 10장 뭐 이쪽부터는 그렇게 막 깊게 다루지는 임용에서 깊게 다루는 범위는 아니어서 10장, 11장, 12장, 13장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임용 범위를 넘어가는 거여서 아무래도 제가 좀 하는 이거를 하면은 여러분한테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나가려고 합니다. 뭐 9장에서 좀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왜냐면 여기 9장이 되게 내용도 되게 길어요. 되게 책 페이지 자체도 많이 있고 예제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 9장에 있는 거를 좀 많이 시간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10장, 11장 이런 것도 앞에서 복수 1에서 했었던 많은 내용들이 있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랑 좀 연관이 있는 부분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임용에 너무 좀 제한을 두는 것 같긴 하지만 혹시 임용은 대부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임용 안 보실 분 있으신가요? 나는 임용 관심 네. 그래서 임용을 관심 없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거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복수 1에서 했었던 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거 위주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유수정리인데 이 적분 계산하는 게 되게 뭐 임용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임용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임용에서도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시험에 내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학이나 뭐 미적분학을 이용해서는 계산하지 못하는 적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복소수로 확장을 해서 복소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장에 나와 있는 것도 뭐 하모닉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했었죠. 하모닉 펑션이 어쨌든 어떤 실변수에서 정의가 되는 텐데 그 함수값이 실수인 어떤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뭐 이변수가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변수로만 생각을 하니까 변수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들을 다 생각하고 걔네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함수를 뭐 하모닉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모닉 펑션이 지금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되게 다양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어널리틱 펑션이 있으면은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 뭐 이런 게 뭐 정의 자체는 사실 복수 1에서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복수 2를 하고 있으니까 복수 1에서 했었던 거는 좀 다 안다고 가정하고 어널리틱 펑션이 있으면 그거의 실수분은 항상 하모닉 펑션이 됐습니다. 뭐 코시 리만 방정식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뭐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명제를 공부를 할 때 보통 어떤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뭐뭐면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의 정리를 항상 공부를 하게 되는데 보통 만약에 역도 성립을 하면은 뭐 정리해서 다 이렇게 if and only if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공부를 할 텐데 한쪽만 나와 있으면은 보통은 반대 방향은 거짓일 확률이 높죠. 아니면은 뭐 지금은 증명을 못 하는데 지금 증명을 못 하니까 남겨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로 이 역은 거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역 반대라고 쓰기보다는 역도 성립을 하는지 뭐 성립하지 않으면은 발레가 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하모닉 펑션이 항상 어떤 어널리틱 펑션의 실수부로 나타나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널리틱 펑션보다 좀 더 약화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어차피 어널리틱 펑션은 얘는 함수값이 실수가 아니라 이제 복소수로 확장이 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이랑 하모닉 펑션이랑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좀 그래요. 왜냐면 하나는 함수값으로 갖는 게 실수고 하나는 복소수니까 얘네들을 1대1로 비교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하모닉 펑션이 좀 더 넓은 개념 좀 더 약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널리틱 펑션에서 성립했었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모닉 펑션으로 좀 약화를 시켰을 때도 여전히 성립을 비슷한 게 똑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게 성립을 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어널리틱 펑션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뭐 바운디드이고 인타이어 펑션이면은 뭐 상수함수가 된다 라든지 아니면은 코시 인테그랄 포뮬라 같은 게 있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어널리틱 펑션을 뭐 크게 강조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어널리틱 펑션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별로 안 다뤘으니까 좀 어널리틱 펑션이 강조가 되진 않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인타이어 펑션이라긴 하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함수들을 전부 다 하모닉 펑션으로 바꿨을 때도 비슷한 것들이 성립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널리틱 펑션을 좀 더 넓히고 있으니까 뭐 관련 예전에 복소 1에서 했었던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크게 관련이 없어지면 더 일반화된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뭐 임용 관점에서 얘기하면 사실 공부를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어차피 공부한 사람 별로 없을 테니까 뭐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면은 이제 크게 손해는 아닌데 그래도 복소함수론을 공부를 했으면은 뭐 한 이 정도는 그래도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싶은 것들 위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것들은 좀 나중에 공부를 해도 되니까 좀 굵직한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뭐 컨포멀 매핑이 뭔지, 뭐 특히 제목에 나와 있는 거 정도는 리만 매핑 티오렘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몇 개는 건너뛰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시험 범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복수함수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앞부분에 있는 거를 공부할 때에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그다음에 12장에서도 비슷하게 뭐 인타이어 펑션이랑 뭐 메로모피 펑션에 대해서 나와 있긴 한데 얘네들은 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뭐 레지두 티오렘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싱귤러리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9장에서도 바로 이 로랑 시리즈라는 게 나오는데 얘도 뭐 갑자기 어디서 뜬금없이 배우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테일러 시리즈는 뭐 복소뿐만 아니라 뭐 미적분학 해석학 시간에도 많이 했으니까 테일러 시리즈를 좀 더 확장한 거로 왜냐면 이때는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동치였었죠. 어널리틱 펑션이면은 테일러 시리즈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어널리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원래는 실수에서의 어널리틱을 잘 알고 있죠. 실수에서 어널리틱이 뭔지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면은 어널리틱이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거는 혹시 이런 기호 보셨나요? 뭐 무한번 미분 가능한, 네, 얘네랑 얘랑 같냐? 그래서 뭐 같지 않았죠, 그렇죠? 뭐 발레도 있었는데 아마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발레는 이게 아마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발레가 있었죠. 얘는 무한번 미분 가능한데 있지만 테일러 시리즈를 계산해 보면 0이 되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데 테일러 시리즈로 안 나타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복소에서 어널리틱을 정의한 거는 뭐 실수에서 정의한 거랑 잘 들어맞죠. 그래서 보통은 어널리틱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가끔 어떤 책에서는 뭐 홀로몰픽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 사실 똑같은 용어인데, 네. 그래서 뭐 굳이 새로운 용어를 뭐 실수에서 이미 잘 알려진 용어가 있는데 뭐 굳이 새로운 용어를 써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어널리틱이라고 쓰는 거고, 그래도 여기서는 복수함수에 대해서 다루니까 뭐 내용상 똑같은 거여도 이름을 좀 다르게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홀로몰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어널리틱 펑션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널리틱이 아닌 함수 중에서도 이런 이제 분수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어널리틱이라고 하면은 약간 마음속으로는 다항식 같은 거로 생각을 하죠. 왜냐면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나니까 얘는 뭐 대충 다항식 정도다. 그러니까 뭐 분모에 뭐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전혀 안 생기는데, 이제는 분모에도 어떤 식이 들어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싱귤러리티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뭔가 이제 분모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분모가 0이 되는 상황 같은 거를 고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리 함수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리 함수니까 당연히 분자 분모에 뭐 어떤 함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둘 다 어널리틱 펑션이 있는 거. 얘네 둘 다 어널리틱. 그러니까 어널리틱 함수들의 분수꼴로 나타나는 거를 이 메로몰픽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9장 10장에서 이미 등장하고 있었던 함수인데 그냥 이름만 새로 여기서 정의를 하고, 이런 유리 함수, 그러니까 메로몰픽 펑션에 대해서 뭐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피니트 프로덕트인데, 그러니까 무한 곱인데, 무한 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무한 합하는 거, 뭐 급수의 수량 발산 판정하는 거 미적분학 시간 때도 했고, 해석학 시간에도 막 더 정교한 여러 가지 판별법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때는 무한 곱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무한히 곱하면은 곱하는 숫자가 1보다 크냐 작냐만 알면은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아니까, 실수는 무한히 곱하면은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1 곱하면은 뭐 그대로긴 하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복소 함수에서는 무한히 곱해도 숫자가 안 커질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크기 같은 걸 생각하면은 크기가 1인 거, 만약에 어떤 실수가 크기가 1이다 라고 하면은 1이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또 복소수가 크기가 1이면 뭐 엄청 많은 거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이제 무한 곱을 하면은 이제 이때도 좀 따져야 될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는데, 좀 굵직한 것들 위주로, 아니면은 뭐 증명은 생각하더라도 정리 내용 자체는 좀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12장에서는 뭐 이런 게 있고, 13장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복소수 우선 뭐 실수에 대해서 sin x 잘 정의되어 있고, 뭐 어떻게 뭐 그래프도 그릴 수도 있고 많은 성질들을 알고 있는데, 얘를 이제 복소수로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확장을 하고 싶은데 뭐 아무렇게나 막 확장을 하면 안 되겠죠. 확장을 할 때는 적어도 이제 Z가 만약에 실수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사인이랑 똑같다라는 정도는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확장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확장하고 예전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확장하면은 그거는 확장이라고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만족했던 성질들은 그대로 간직한 채 정의역만 좀 넓히는 느낌으로. 그래서 정의역을 복소 평면을 이렇게 XY 평면에 나타내면은 적어도 여기 X축 이거를 실수축으로 제한시켰을 때는 내가 원래 알던 함수랑 똑같아지겠느냐.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그래서 어널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어널리틱인 것들을 그대로 만족하면서 뭔가 연속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래서 얘네들을 원래 얘는 사실 요 복소 평면 입장에서 보면은 sin x가 원래는 실수축에 요 직선 한 군데에서만 정의역이 여기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얘를 전체로 확장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가능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사람 이름이 붙은 정리들이 있죠. 뭐 코시 정리라든지 뭐 예전에 배웠었던 뭐 바이어 슈트라우스 정리라든지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은 거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이름이 특별히 더 붙여 놓은 거겠죠. 우리가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은 뭐 중요한 정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 이름이 붙은 거는 좀 중요하고 유명한 거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여기에서도 정리 내용은 전부 다 소개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수업의 대부분을 이제 9장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있는 거는 그래도 보통 복소 툴을 배웠다 수강을 했다라고 하면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뭐 전 세계적인 스탠다드 같은 게 뭐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우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커리큘럼이 대체로 다 똑같습니다. 또 뭐 2학년 때 뭐 해석학 선형대 수학 듣고 뭐 3학년 때 뭐 현대대 수학, 뭐 위상 수학, 뭐 미분기학, 복소 뭐 이런 거 듣고 그래서 뭐 당연히 학교마다 배우는 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 좀 더 똑똑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학생들은 이게 복소 제가 뭐 그 부교재라고 적은 뭐 스타인 복소 해석학 이 책이 있는데 걔네들은 그거를 한 학기에 나가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마다 당연히 배우는 양에는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소 함수를 들으면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석학을 수강을 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뭐 엡실론 델타 이 정도는 당연히 다 배우죠. 뭐 어디에서든. 뭐 복소 2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책마다 다르긴 한데 뭐 어떤 책에서는 여기서도 나오긴 하는데 이 뭐 리만 제타 함수 같은 거, 뭐 리만 가설이라고 해서 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제타 함수의 뭐 실수부가 뭐 항상 뭐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어떤 책에서는 뭐 이런 거에 좀 더 강조를 하기도 하고 뭐 소수 정리에 관한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되게 사람마다 뭐 책 저자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뭐 추가적인 내용들은 뭐 책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책에 있는 내용들 같은 거는 제가 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9장에 있는 내용부터 해서 로랑 시리즈부터 해서 이 레지듀 티어렘 관련해서는 이 적분 계산하는 게 뭐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적분 계산 같은 거. 제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로 냈었던 게 이거였나요? 네, 이게 뭐 2분의 파이인가? 이러는 거를 하는 게 뭐 레지듀 티어렘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요런
적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실변수 가지고만으로, 그러니까 해석학이나 미적분학 툴만 가지고 이거를 증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렇지만 얘를 복소수로 확장을 하고, 그때 했었던 중요한 두 가지가 뭐였냐면은, 얘를 이제 복소수로 확장을 해서 풀려고 하니까 당연히 적분할 때는 함수랑 정의역이 중요하죠. 함수 같은 것도 새로 뭐 이런 함수 가지고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함수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정의역도 갑자기 이런 반원인데 이 구멍난 반원, 뭐 향을 이렇게 반시계로 매개화한 이런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처음 보면은 함수를 왜 이렇게 갑자기 정의하는지 좀 되게 인위적인 것 같고, 정의역도 갑자기 이런 구멍난 반원, 구멍난 원도 아니고 그냥 반원인데 왜 구멍이 나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이제 이런 함수를 잡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여기다 아마 뭐 다른 게 있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뭐 이런 함수들을 잘 계산을 할 텐데, 우선은 미적분학 시간에 배운 거로 따지면은 얘가 수렴하는 거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넣으면은 뭐 이거니까 얘는 뭐 아크탄젠트로 뭐 쓰면 뭐 2분의 파인가 뭐가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뭐 수렴하는 거는 아는데 진짜로 이 값이 뭐냐,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궁금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건데, 이때에도 뭐 여러 가지 레디드 티어렘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새롭게 어떤 함수를 더 가지고 와야 되고, 왜냐하면 실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인데 우리는 복소수로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함수도 뭐 그대로 가지고 뭐 와도 상관은 없겠지만 당연히 복소수로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거고, 정의역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적분을 잘 계산할 수 있게끔 정의역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체로 뭐 정형화돼 있어서 뭐 문제 푸는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뭐 몇 가지 문제를 좀 풀다 보면은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 적분하라고 하면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지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뭐 루시의 티어렘 뭐 이런 것도 뭐 방정식의 해가 뭐 몇 개가 있냐,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어쨌든 구장에 있는 거는 최대한 자세하게, 책에서 혹시 이 책에는 뭐 없는데 뭐 좀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뭐 좋은 예제라거나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것도 가지고 와서 구장할 때는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소개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조금 어떻게 보면 대충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앞부분에 좀 시간을 많이 쏟으려고 하니까 뒷부분에 있는 거는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수업 전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구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네, 뭐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